창밖으로 펄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의 온도계가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속도를 줄이며 횡계 휴게소 진입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할 것 같았어요. 폭설 예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윤상호입니다. 올해 58살, 트럭 운전을 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네요. 한 번도 사고 없이 달려왔다는 게 자랑이랄까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지만 그건 트럭기사 대부분의 삶이죠. 휴게소에 주차를 마치고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허리를 쭉 펴니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트럭 운전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요. 추위에 몸을 잔뜩 움츠리며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따뜻했어요. 뜨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제법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장거리 운전자들이겠지요. 매점 한쪽에 자리를 잡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런 날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면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듭니다. 아, 맛있다. 후루룩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트럭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바카스 한 병 어떠세요? 뒤돌아보니 밝은 노란색 조끼를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보통 휴게소에서 볼 수 있는 바카스 판매원이었죠.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밝고 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얼마예요? 그냥 물었습니다. 1,800원이에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고 바카스 한 병을 받았습니다. 거스름돈까지 꼼꼼히 세워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운전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걸어가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어요. 옆 트럭 기사인 만식이었습니다. 야, 그 아줌마한테 바카스 샀냐? 만식이 씩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왜? 별 뜻 없이 대답했어요. 만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그 아줌마 유명해. 밤에 돈 좀 쓰면 바카스 말고도 준다더라. 알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 그렇게 단정해 보이던 여인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지만 만식은 여러 휴게소를 다니는 베테랑 기사였기에 그런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몰랐네. 대충 얼버무리며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럭 안은 따뜻했어요. 히터를 켜놓은 덕분이었죠. 바카스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어요. 만식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했을까? 나이 50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창밖으로는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침대 겸용 시트를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나 봅니다. 바카스를 다 마시고 빈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따스했던 그 미소가 만식의 말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에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그 여인의 얼굴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습니다. 트럭 앞유리에 쌓인 눈을 치우고 출발 준비를 했어요. 어제 그 바카스 판매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휴게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스스로를 나무랐어요. 나이 50이 넘은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출발해야지. 중얼거리며 트럭에 올랐습니다. 오전 내내 눈 덮인 도로를 조심스럽게 달렸어요. 점심때쯤 다른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간단히 김밥으로 요기를 하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익숙한 노란 조끼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 어제 그녀였습니다. 어제 바카스를 팔던 여인이요. 무심코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그 기사님 아니세요? 오늘도 바카스 한 병 어떠세요? 순간 만식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거절하려다가 괜히 무안하게 할까봐 지갑을 꺼냈어요. 네, 한 병 주세요. 그녀는 바카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제 폭 쏠 때 무사히 잘 쉬셨어요? 네, 휴게소에서 잤습니다. 왠지 말을 더 이어가고 싶었지만 어색함에 그냥 돈을 건넸어요. 저는 한미숙이라고 해요. 여기저기 휴게소 다니면서 바카스 파는 사람이죠.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 네. 저는 윤상우입니다. 화물차 운전사고요. 왠지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조심히 운전하세요, 상호 씨. 미숙이 밝게 웃었습니다. 상호 씨, 참 오랜만에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와 출발 준비를 하는데 옆자리에 올려둔 바카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별 생각 없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숙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까지 꽤 긴 거리를 운전했고 결국 다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누군가 제 트럭 앞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트럭 유리에 뭔가를 붙이고 있었어요. 다가가려다 잠시 멈춰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미숙은 곧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고 저는 트럭으로 다가갔어요. 앞유리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떼어냈어요. 라면 국물은 국물 맛으로 드셔야죠. 기사님도 몸 챙기세요, 미숙드림.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제 제가라면 국물을 다 마시는 것을 보았나 봅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트럭에 올라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미숙의 필체는 동그랗고 반듯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만식의 말이 떠올랐어요. 밤에 돈 좀 쓰면 바카스 말고도 준다더라.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따뜻한 메모가 단지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고 메모의 내용도 그저 건강을 걱정하는 따뜻함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만식의 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과 호감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그날 밤 잠을 청하기 전에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군가 저를 생각해 준다는 사실이 기뻤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숙이라는 사람, 정말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트럭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곧이어 경고등이 켜졌고 결국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이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비사에게 연락했더니 바로 출동은 어렵다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어제 머물렀던 휴게소였기에 견인차를 불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정비사는 부품을 구해야 해서 하루 이상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하루 일정이 모두 밀리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지. 휴게소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앞에 서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상호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요. 미숙이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트럭이 고장났어요. 부품을 구해야 한다고 하네요. 하루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이제 뭐 먹을까 생각 중이었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미숙이 말하고는 바쁘게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10여 분 후 그녀가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 안에는 컵라면과 삶은 계란, 그리고 작은 김치통이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지 마세요. 제가 같이 먹을게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휴게소 구석 테이블에 앉아 함께 라면을 끓였습니다. 어제 메모 봤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고마워요. 어색하게 웃었어요. 라면 국물은 소금이 너무 많아서 다 드시면 안 돼요. 기사분들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미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찡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바카스 파시는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힘들죠. 하루 종일 서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하니까. 원래 뭐 하셨어요? 궁금함에 물었습니다. 양장 좀 했어요. 미숙의 눈빛이 잠시 멀리 보는 듯 했습니다. 작은 가게였는데 백화점에 들어서면서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러다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아, 그렇군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상호 씨는요? 가족이 있으세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은 서울에서 살아요. 명절에나 보는 사이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의 눈에 공감의 빛이 어렸습니다. 외롭겠네요. 뭐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실은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라면을 먹었어요. 미숙이 가져온 김치는 아삭하고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 맛이었어요. 김치 맛있네요. 직접 담그신 거예요? 물었습니다. 네. 작지만 숙소에서 담가봤어요. 반찬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미숙이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숙은 다시 일을 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왠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라면도 맛있었고 어색하게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트럭 빨리 고쳐지길 바랄게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숙이라는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만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또 물어봐도 되는 건지 고민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휴게소에 불이 켜졌습니다. 트럭은 여전히 수리 중이었고 저는 휴게소에서 하룻밤 더 묵기로 했어요.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둑해진 휴게소 구석에서 미숙이 바카스 판매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아직 일하고 계시네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제 마무리 중이에요. 트럭은 어떻게 됐나요? 내일 오전에야 고칠 수 있대요. 쓴숨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서 주무시겠네요. 미숙이 말했어요. 저는 맥주 캔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한잔 할래요? 말동무 삼아서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사실 오늘 좀 외롭더라고요. 우리는 휴게소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냥 바카스만 파시는 거 맞죠?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 얘기 그분도 하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질문이 지나치게 무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그게 제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숙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휴게소에서 혼자 일하는 중년 여자는 다 그런 일 한다고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는 생각에 죄송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요.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만 상호 씨까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별을 보며 미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한 기사님이 계속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외로웠던 시기라 그분의 호의를 오해했죠. 그러다 한번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소문이 퍼졌나 봐요. 제가 그런 여자라고. 하지만 그건 단 한 번의 실수였는데 이제는 모두가 저를 그런 눈으로 보네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했네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죠.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은요. 그렇지만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단지 말을 이으려다 멈췄습니다. 미숙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일어섰어요.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늦었네요. 미숙 씨, 부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등을 돌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트럭 안에서 잠을 청하며 자책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미숙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한 대화가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트럭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숙을 찾아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대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미숙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 따뜻한 김치맛, 그리고 상처받은 눈빛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사과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휴게소를 들렀지만 미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그 휴게소들을 지나가게 된 것은 아마도 미숙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드디어 그날 머물렀던 휴게소에 다시 들렀습니다. 바카스 판매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미숙 대신 다른 여성이 서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미숙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그 여성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숙이요? 아, 한미숙 씨 말씀이시죠? 그분은 요즘 안 나오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가 한 질문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닐까?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트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식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능글맞게 웃고 있었어요. 야, 그 바카스 아줌마 보러 왔냐? 만식이 눈을 찡긋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드는 거야.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 아줌마 요즘 병원 다닌다더라. 누가 봤다던데. 만식이 말했습니다. 병원?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러게. 왜 그래? 설마 진짜 관심 있는 거야? 만식이 놀리듯 말했습니다. 아니,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싫어. 자리를 떴어요.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병원이라니. 미숙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그렇게 끝났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미숙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문득 그녀가 언급했던 숙소가 생각났어요. 작은 김치를 담가봤다고 했으니 근처에 살고 있을 테죠. 휴게소 주변을 수소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말 쉬는 날을 이용해 그 휴게소로 다시 찾아갔어요. 주변 모텔과 여관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여관에서 드디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미숙이요? 네, 우리 여관에 오래 머물고 계세요. 하지만 요즘은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여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방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생각하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미숙의 방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상호 씨, 미숙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 씨.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바로 사과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약봉지가 여러 개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미숙이 물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미숙 씨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됐어요.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숙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네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약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감기예요.
오래 일하다 보니 몸이 약해졌나 봐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더 심각한 것이 느껴졌어요. 침묵이 흘렀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미숙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사실 그런 소문이 있으니 오해할 수도 있죠.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숙 씨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누가 아픈 사람 챙기겠어요? 그냥 다 지나가는 인연이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다시 휴게소에서 일하실 건가요? 물었습니다. 글쎄요. 몸이 좀 나아지면 다시 일해야겠죠. 살아야 하니까. 미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작은 전기밥솥과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라면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아마도 요즘 끼니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서도 잘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힘겨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무엇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좀 사올게요. 미숙이 말리기 전에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음식과 과일, 그리고 약국에서 비타민도 샀습니다. 그리고 라면 2개도 들고 돌아왔어요. 미숙의 방으로 돌아와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몸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서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숙은 봉지를 보더니 눈이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면 2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혹시 간이 주방 있나요? 라면 끓여도 될까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 끝에 공용 주방이 있어요. 함께 복도 끝 작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숙 씨, 혼자 드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숙은 잠시 놀란 듯 쳐다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그랬죠. 라면이 다 끓자 2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마주보며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몸을 데웠습니다. 맛있네요. 미숙이 말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사실 평범한 라면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혼밥 그만하고 싶어요. 갑자기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미숙은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제가 한 말에 스스로 놀랐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늘 혼자 먹는 게 지겹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가 그리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피했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미소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 씨는 참 갑자기 그런 말씀을. 미숙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은 후 주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미숙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지만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일도 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내일도 오세요. 그렇게 시작된 방문이 일주일, 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운행 일정이 허락하는 날이면
미숙의 여관으로 찾아갔어요. 때로는 장을 봐오고 때로는 음식을 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미숙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상호 씨,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어느 날 미숙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잠시 생각했어요. 아마도 미숙 씨가 그날 저한테 바카스를 건네줘서 그런가 봐요. 바카스요? 미숙이 웃었습니다. 네. 그 바카스 한 병이 제 삶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숙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과장이시네요. 과장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떠나기 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미숙은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 괜찮다면 제가 좀 더 자주 찾아와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계속 미숙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외로움이 묻어나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휴게소 일을 그만두었어요.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신 근처 작은 국밥집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어요. 여기가 더 좋아요. 사람들이 저를 모르니까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저도 변화가 있었어요. 장거리 화물 운행을 줄이고 미숙이 일하는 동네 근처 물류센터에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줄었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고 매일 미숙을 만날 수 있었어요. 상호 씨, 정말 괜찮으세요? 오랫동안 해오신 일인데.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처음엔 적응이 안 됐지만 이제는 편해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미숙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살면 어떨까요? 미숙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같이 산다고요? 네, 둘 다 혼자 사는데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사이잖아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젠 제가 바카스보다 더 힘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각자 일터로 향했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 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일상을 공유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1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다시 삶에 찾아왔어요. 상호 씨, 가끔 후회하지 않아요? 어느 저녁 미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되물었어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과 살게 된 거요. 미숙의 눈에 불안이 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미숙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상호 씨 덕분에.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그 손 안에 담겨 있었어요. 하루는 미숙이 제 가족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일에 대해서? 아직이요. 하지만 곧 말할 거예요. 다음 명절에 아들이 오면 미숙 씨도 소개하고 싶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괜찮을까요? 아들이 저를 이해해 줄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은 마음이 넓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하다는 걸 보면 좋아할 거예요.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용히 이어졌어요.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곧 화해하곤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겪었기에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국밥집에서 일하며 요리 실력을 키웠고 저는 물류센터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이 말했습니다. 상우 씨,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요? 미숙 씨가 원한다면 네, 원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미숙의 눈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서로에게 약속하는 마음만은 어느 결혼식보다 진실했습니다. 봄이 왔고 명절을 맞아 제 아들 가족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숙은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으로 준비를 했어요. 괜찮을까요? 음식은 더 준비해야 하나?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충분해요. 우리 아들은 욕심 많은 아이가 아니에요. 미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아들 가족이 서 있었어요. 손자는 3살 배기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아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들의 시선이 미숙에게 향했습니다. 조금 어색한 순간이 흘렀어요. 아, 이분이 미숙이라고. 지금 저랑 같이 살고 계세요.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이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아들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첫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미숙이 준비한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아들도 여러 번 칭찬했어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아들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손자는 미숙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미숙이 준비한 과자를 맛있게 먹으며 계속 곁에 달라붙었어요. 이거 맛있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대화 중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숙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단다. 아들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됐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쁘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손자가 떠나기 전에 미숙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에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지만 손자가 미숙을 할머니라고 부른 것은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래,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지. 미숙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후 미숙과 저는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어땠어요? 많이 긴장되셨죠?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다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손자도 미숙 씨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웃으며 말했어요. 미숙도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좋은 의미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문득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우린 어디서부터 시작한 걸까요? 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 그때 그 바카스 한 병에서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휴게소가 아닌 같은 집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아침이죠. 트럭 기사와 바카스 판매원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횡계 휴게소에 들르지 않았다면, 만약 미숙이 바카스를 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까요? 인생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인연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하지요. 바카스 한 병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깊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